헌법재판소가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선고일 통보가 만약에 없다면 사실상 이번 주도 선고는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렇게 가다간 3월 말은 물론이고 4월 초까지 밀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탄핵 심판 선고가 기약도 없이 이렇게 늦어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직접 나서서 헌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단 1시간도, 단 1분이라도 이 혼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줄여야 합니다.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헌법소의 대한민국 최고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지금의 위기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어제와 오늘 거듭해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SNS에도 글을 남겼는데요.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를 대놓고 비판을 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빨리 선고하라고 압박을 하고 나선 배경 뭘까요? 일각에서는 다음 주 수요일이죠. 26일에 예정돼 있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때문에 조급함에 이러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지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있고 실상 대통령 측에서도 오히려 조속히 선고를 내려주길 원한다라는 것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숟가락을 얹는 모양새인데 진정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왜 공직선거법 사건에 있어서 633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11월 15일에 1심 선고가 나오고 다음 주 수요일에 항소심 선고가 납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633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내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부분, 무죄가 아니면 유죄로서는 형종 자체를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바꾸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지금 더 저렇게 조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최성무 권한대행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왜 다급한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가 길어지는 게 국가에 절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서 다룬 것처럼 민간 국가 문제도 있고 외교 문제, 다양한 국내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결국 총괄해야 되는 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공백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당연히 원론적으로 당연히 어느 공당이도 주장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그 헌법재판 초기만 하더라도 이거 졸속 아니냐, 변론기일 더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최종 변론기일이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뭔가 그냥 그 각하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빨리 결론 내려달라라는 식으로 갑자기 자신감을 왜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에 대해서는 굳이 길게 할 필요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거든요. 그와 똑같이 민주당도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관지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적인 재판 때문에 이 일정을 고려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계속해서 원론적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결론을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지금 늦어지면서 민주당은 그야말로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박성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호소드립니다. 국민 불안과 분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님께서 조속한 파면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직무대행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헌재를 향한 압박을 하는 것 외에도 민주당은 이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에 들으셨죠? 몸조심하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안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이 다시 또 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거는 것, 아무래도 지금 헌재에서 있을 선고에 무언가 좀 유리한 걸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읽힙니다. 그렇죠.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9명이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두 다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정당성이 있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지금은 점점 그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일단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의 수위입니다. 그것부터 지적해야 되는 이유가 정치인의 어떤 테러 부추김, 선전선동이 극에 달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으므로 몸조심해라. 이렇게 됩니다. 무슨 뜻이죠? 국민은 어떠한 사람도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린치예요. 린치를 하면 테러입니다. 이런 테러 행위를 공공연한 공당의 대표가 지금 부추긴 거예요. 체포할 수 있으므로 몸조심하라. 자신이 지금 암살 테러 위협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당사자 아닙니까? 네. 큰 어떤 광장에도 못 나가는 분이 자신의 입에서 국민들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라는 식의 불법을 선전선동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골짝시면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로 들려요. 마은혁 후보자가 있어야만 6대 3이 된다. 지금 시중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퍼지는데 도리어 자신이 해당되는 자신이 이게 지금 3월 26일 날 사법적인 어떤 판단이 내려지면 나중에 이 대통령의 어떤 선거가 빨라야만 자신한테 유리한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어떤 시점에서 굳이 테러까지 이렇게 선전선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지금 그만큼 계속 앵커가 표현하시듯이 절박하다. 이렇게밖에 지금 읽히지 않는 것이죠. 네,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마은혁 재판관 빨리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건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 카드까지도 이해가 돼요. 민주당 쪽에서 할 수 있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 몸조심하라고 이런 얘기는 조금 너무 나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지금 본질이 사라지고 지금 그 얘기에 지금 다들 집중하고 있어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의 취지 자체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그런 권한을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발언의 수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현행범의 경우에는 그 누구나 그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는 게 우리 형사법 체계입니다. 그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최상목 대행이 그만큼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왜 위험하냐면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조차도 과연 이번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대해서 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본인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죠. 최상목 대행은 현재로서는 행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의 엄중함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것은 이 문제는 그냥 쉽게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최상목 대행이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의 과거의 전력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 단체에 있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단체에 있었던 분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많이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측에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마은혁 후보자에게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청문회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야가 사실상 대화를 통해서 검증 과정을 한번 거쳐보고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여야가 합의가 되었을 때 그 임명을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있어서 권한쟁의 심판 그 결정에 마은혁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은 후보자로 올라갔었기 때문이에요. 특정인에 대해서 전 너무 이렇게 구속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사실상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도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막 오늘까지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국민들께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연일 지금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헌법재판소를 대하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를 압박해왔던 국민의힘은 요즘 또 헌법재판관들 띄우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김영도 재판관 이 네 분은 적어도 지금까지 탄핵 심판 과정이 절차적 불공정, 편향, 또 불법으로 얼룩져 있다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헌재 평에서 어떤 중심을 잡아줄 거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분들은 법원에서도 존경을 받아왔고 법리에도 매우 밝은 분들입니다. 명예롭게 평생을 법관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그 명예를 지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우리 재판관들이 거기 많이 계시다.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판단해 주시기를. 과거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때 4대 4로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저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일단 야권에서는 저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관들 띄우는 이유가 저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재판관들끼리 좀 이렇게 갈라지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리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윤상현 의원이나 저런 분들이 우리 민주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들은 뻔히 사상적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인용 판결을 할 것이다. 그리고 보수 쪽에서 추천한 인물들은 본인들이 믿을 만한 판결을 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가져야 할 중립성과 공정성에 매우 침해를 하는 저는 그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분들 사실 처음에는 그리고 윤상현 의원 특히나 헌법 그 탄핵 반대 집회에 뭐 정광훈 씨나 전한길 씨 이런 분들이 헌법재판관들 다 밟아버려야 된다,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발언할 때 같이 박수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이니까 또 적절한 판결을 내려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국민들 보시기에 과연 공감할 수 있는 발언인가? 제가 볼 때는 저분들이 상황에 따라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분들이라는 판단을 국민들께서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뭐 국민들이 볼 때는 헌재를 압박하는 민주당이나 재판관들을 띄워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국민의힘이나 할 수 있는 본인들의 카드를 던지는 걸로 볼 수도 있겠죠.